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10일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윤도현은 전날 11일 경기에서 7회 말 르윈 디아즈의 타구를 잡는 도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이어 실책으로 기록되었고 결국 홍종표와 교체되었다. 이 감독은 더그아웃에 들어와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다. 공에 맞은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아 구단은 오른쪽 둘째 손가락 타박상으로 교체됐으며 병원 CT 검사 결과 중위지골, 중간마디뼈, 끝부분의 골절이 확인됐다며 수술은 필요 없고 4주간 재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손가락이 잘 부러지지 않는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기아는 현재 줄부상으로 인해 고전 중이다. 주전 1루수 김선빈이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고 나성범, 김도영 등 중심 타자들도 모두 빠진 상태다. 이들의 전반기 복권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아로서는 버티기 힘든 시기에 제 역할을 해주던 윤도영까지 잃게 되며 더욱 어려워졌다. 기아는 이날 윤도영과 홍종표를 말소하고 박민, 박재현을 1군 엔트리에 올렸다. 이 감독은 이루수 공백에 대해 현재 있는 선수들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박민과 김규성을 번갈아 기용하며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컨디션을 보고 각 경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등록된 박재현에 대해서는 한 점이 필요할 때 대타로 기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며 수비와 주루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최근 윤도현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경기들을 함께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하나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의외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팀에 고정된 1번 타자 박찬호를 2번으로 배치하는 한편 최근 4경기 16타수 무안타의 부진에 빠진 윤도현을 리드오프로 기용한 것이다. 이 결정은 다소 난해해 보였다. 윤도현은 이날 하나의 에이스이자 리그 최정상급 투수인 코디 폰세와 한 번도 맞붙지 않은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초대면 상황에선 투수가 타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면 박찬호는 폰세와의 이전 대결에서 1타수 무안타였지만 이볼렛을 골라내며 나름의 접전을 펼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이범호 기아 감독은 윤도현 1번 기용을 고수했다. 이 감독은 찬호가 다소 피로한 모습이고 윤도현이 1번 타자로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최근 부진하지만 찬호는 한 단계 내리고 도현은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살려 도전해보려 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폰세는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쉽게 공략할 투수가 아니었다. 구위가 매우 뛰어나다. 도현은 빠른 공에 강점이 있다. 만약 폰세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낸 타자가 있었다면 그 선수를 한 번에 섰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니 젊은 선수의 패기로 경기를 시작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경기 전까지 윤도현은 1번 타자로 나섰을 때 9타수 4안타, 타율 0.444에 2홈런, 오페스 1.611의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었다. 비록 표본은 적었지만 긍정적인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폰세를 상대로 특별히 강한 타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도현을 한 번에 배치해 초반부터 공격적인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계산이었다. 사실 이는 리스크가 큰 선택이기도 했다. 이미 타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투수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부진했다면 팀의 승패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슬럼프도 더 깊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윤도현은 이날 그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0-1로 뒤지던 1회 초, 그는 폰세의 시속 155km 빠른 공을 받아쳐 이루수 위로 넘어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완벽한 타구는 아니었고 타이밍도 살짝 늦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여 내야를 뚫을 수 있었다. 이 안타는 오선우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연결되며 기아가 경기 초반의 무게를 덜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외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공을 골라 폰세에 낮게 꺾이는 체인지업을 정확히 가격,
중전 안타를 기록했다. 첫 두 타석에서 멀티히트를 달성하며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156km 빠른 공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7구까지 끌어낸 접전이었고 8회에는 유격수 쪽 내야 안타를 추가하며 오랜만에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작년 리그 MVP 김도영과 함께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타격 재능을 가진 젊은 선수로 꼽히는 윤도현이다. 공격에서 확실히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도 많은 표본은 아니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며 김도영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팀들도 그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해 대응했다. 그가 최근 4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범호 감독은 7일 광주 한화전을 앞두고 지금 너무 욕심이 앞서는 것 같다. 홈런을 많이 치다 보니 더 많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홈런을 자주 치면 투수들이 점점 더 까다로운 공을 던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현이가 원하는 공이 오지 않을 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결국 좋은 공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어려운 공을 무리하게 치려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10타석 정도를 분석해보면 중앙으로 오는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볼을 무리하게 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공격적인 자세는 좋지만 이제는 투수의 전략도 읽으며 스마트하게 타석에 임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이는 공격적인 태도를 격려하면서도 투수의 입장을 고려한 현명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따뜻한 충고였다. 더 많은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다만 이 감독은 이를 크게 문제 삼기보다는 젊은 선수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성장 과정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점차 더 나은 타자로 성숙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느껴졌다. 윤도현은 2022년에 프로에 입단했으나 부상 등의 이유로 1군에서 뛴 경험이 많지 않다. 2023년 1경기, 2024년 6경기에 출전한 것이 전부로 사실상 이번 시즌이 그의 진정한 1군 데뷔전이나 다름없다. 신인 자격도 아직 유효할 정도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팀의 김도영 역시 데뷔 시즌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그 역시 공격적이면서도 다소 거칠었던 모습을 보였지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점차 완성도를 높여갔다. 김도영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기아는 윤도현 또한 빠르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그의 성장 속도가 기대 이상이라면 기아의 타순 전략도 크게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기아 구단은 12일 윤도현의 부상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약 4주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윤도현은 사실상 전반기 남은 모든 경기에 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22년 신인으로 입단한 윤도현은 지난달 말 김선빈의 종아리 부상 공백을 틈타 주전 2루수 자리를 꿰찼다. 그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타율 0.279, 4홈런, 9타점, 11득점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특히 지난 8일 한화전에서는 4안타를 터뜨리며 팀 타선을 이끌었고 상대 에이스 폰세를 상대로도 2안타를 만들어내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11일 광주 홈경기에서 삼성을 상대로 하던 중 7회 초 르윈 디아즈의 강타구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하며 불운을 맞이했다. 기아는 올 시즌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 팀의 중심타자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데에 이어 김선빈도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박찬호와 외국인 타자 위즈덤도 부상으로 잠시 결장했으며 나성범의 복귀 시점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오선우 등 예상을 뛰어넘는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기아는 6월 현재 5승 3패의 호성적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대체 선수들의 활약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